자, 교재는 809페이지입니다. 자, OX 판례 1번 보죠. 자, 항소심에서 선고되는 형이 징역형은 1심보다 감경됐네요. 자, 근데 자격정지가 추가가 됐다라고 했을 때 분립변경일까 아닐까? 2심 가서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되잖아요. 그쵸? 징역이 줄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된다면 이게 분립변경으로 봐요. 일단 끊고요.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죠.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가 5년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 가니까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 나왔죠. 그럼 보세요. 징역도 줄고 집행유예도 줄었어요. 그런데 뭐가 추가됐어요? 자격정지 1년이 새로운 내용이 추가가 됐죠. 그럼 분립변경으로 봐요. 2번 1심에서 벌금형이 나왔어요. 벌금형이 2개 나왔어요. 2개 나왔는데 2심 가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어요. 그러면 분립변경이 아니에요? 1심 벌금 나왔다니까요. 2심은 징역이 나왔고요. 그럼 뭐가 돼요? 당연히 분립변경이죠. 자, 그 내용이 밑에 2번 나와 있죠. A죄에 대해서 벌금 나왔고 B죄에 대해서 벌금이 나왔어요. 여기 벌금 나왔고 여기 벌금 나왔단 말이죠. 여기 1심이란 말이에요. 자, 2심 갔어요. 2심 가니까 각 죄에 대해서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봉사명령이 붙어버렸어요. 라고 했을 때 벌금보다 무거운 징역이 나왔기 때문에 그쵸? 분립변경으로 본단 말이죠. 그쵸? 여기 징역이 나왔으니까. 3번 볼게요. 자,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이다. 그러니까 1심하고 2심은 징역이 똑같아요. 징역이 똑같은데 1심의 집행유예 기간 1년보다 장기간인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니까 1심은 집행유예 1년 나왔는데 2심은 집행유예 2년이 나왔어요. 그럼 이게 중요하죠. 그쵸? 그쵸? 집행유예가 더 기니까 징역은 똑같고 집행유예가 더 길기 때문에 이게 더 분립변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4번 볼까요? 1심에서 징역 6개월 나왔어요.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가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집행유예가 붙어버리면 분립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쵸? 그 다음 1심에서 징역 6개월 나왔고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나왔죠. 그쵸? 그쵸? 이것만 하더라도 뭐가요? 이것만 하더라도 여기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더 무겁단 말이에요. 이거면 벌금 붙은 거 말할 것도 없고. 그쵸? 그러니까 벌금을 뺀다 하더라도 일단 징역 6개월에 2년간 집행유예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집행유예 붙어버린 것이 더 중하단 말이에요. 자, 6번 볼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볼게요. 자,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어요. 2심에서 뭐가 나왔어요? 2심에서 실형이 나왔다고 했을 때 실형 나온 게 더 중하죠? 그쵸? 그래서 분립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1심에서 재심 대상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나왔어요. 그런데 재심 사건에서 뭐가 나왔어요? 주형을 가볍게 했지만 집행유예가 없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실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실형. 주형이 경하지만 실형이 나왔다는 것은 뭐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7번 보시게 되면 원심이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이 선고됐어요. 벌금형은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추가됐어요? 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수라는 새로운 내용이 추가됐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 것은 뭐다?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제 됐죠? 다음 보세요. 자, 형기가 징역 1년에서 징역 10개월로 줄었어요. 형기 줄었죠? 벌금액의 액수가 똑같아요. 똑같고 자 보세요. 징역 1년짜리가 징역 10개월로 줄었다니까요. 1년짜리가 10개월로 줄었죠? 그럼 이게 더 가벼운 거죠. 그렇죠? 가벼운 거죠. 벌금이 똑같다니까요. 벌금은 똑같고 징역이 1년에서 10개월로 준 것은 10개월 따라서 가볍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뭐다? 분립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보시게 되면 1심에서 형법 무고죄만을 의율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쭉 읽어보시고 경합죄로 처단하였다 하더라도 항소심 판결 선고형이 1심과 똑같다고요. 선고형이 똑같다고 한다면 불변경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게 되면 자, 1심에서 별개의 사건에 대해서 따로 2개의 형, 즉 경합범을 선고했는데요. 즉 항소한 피고인에 대해서 그렇죠? 항소심에서 똑같이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형량을 중한 형을 선고했다. 1심의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분립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일단 2번부터 먼저 볼게요. 2번이 시험 나오니까.
요 1번의 내용이 2번입니다. 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액 1,000만원이 나왔어요. 여기 하나의 죄. 또 하나의 죄가 또 있어요. 자,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00만원. 외에는 징역 1년 집행유예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죠. 2년에 벌금 추징금 1,000만원 나왔어요. 이게 1심입니다. 1심. 1심을 받았는데 2심 가서 이걸 합쳤어요. 이걸 합쳤어요. 죄가 두 개잖아요. 두 개의 이 죄를 합쳤어요. 합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1,100을 선고했어요. 봐봐요. 1심에서는 징역 1년 나왔죠. 그리고 1년 6개월 나왔죠. 2심에서 2년 나왔죠. 그러니까 각각의 죄에 대해 각각 1년하고 1년 6개월보다는 중하지만, 그쵸? 중하지만 1년 플러스 1년 6개월 합치면 2년 6개월이잖아요. 2년 6개월보다는 작잖아요. 그쵸? 작단 말이죠. 또 추징도 여기 1,000만원이죠? 여기 100만원이죠? 합치면 1,100만원이죠? 1,100만원 똑같단 말이죠. 무겁지 않죠? 징역도 합친 것보다 무겁지 않죠? 각각보단 무거워요. 각각보단 무겁지만 합친 것보단 가벼워요. 가볍다고 한다면 이건 뭐다?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되지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첫 번째 줄 가보시면 1심에서 별개의 사건으로 두 개의 죄의 형을 선고를 했는데 2심 가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1심의 각각의 보세요. 요 각각보다는, 그쵸? 각각보다는 중해요. 각각보다는 중하다 할지라도 합친 것보단 가볍다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 6번, 3번에 2번 좀 출제가 좀 되었어요. 4번을 볼게요. 4번이 조금 어려운데 4번 볼게요. 자, 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갑사건, 이 갑사건입니다. 또 있어요. 공소가 제기된 을사건 있죠. 여기 갑사건이 있고 여기 을사건이 있어요. 이걸 병합심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 그쵸?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있어요. 자, 보세요. 1심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1심에서 땡땡. 자, 벌금 400, 이 갑과 을 사건 합쳤다고요. 갑과 을 사건 합쳐가지고 벌금 400 나왔단 말이죠. 400만원 나왔는데 요게 뭐다? 갑사건하고 을사건을 병합한 거란 말이죠.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 사건과 또 있단 말이죠. 무슨 사건? 병사건이 또 있단 병사건이. 병사건이 징역 4년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갑을 사건이 얼마? 요거 벌금 400만원. 병사건이 얼마? 징역 4년. 그렇죠? 이렇게 선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 얼마? 징역 4년짜리가 있단 말이죠. 여기 뭐다? 병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심에서 어떻게 했다? 1심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병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갑을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 이렇게 선고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피고인이 항소했단 말이죠. 2심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2심에서. 자, 마지막 줄. 제1심이 갑을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이나, 그쵸? 선고했잖아요. 그쵸? 한 것이나, 원심이 갑을 사건과 병 사건을 병합해서 이걸 다 합쳤어요. 이걸 다 합쳐가지고 2심에서는 딸랑 하나 징역 3년을 딱 선고를 했다는 거예요. 3년을 선고했다라고 했을 때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될까 안 될까? 1심에서 자 봐요. 1심에서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왔는데 2심에서는 뭐다? 이걸 합쳐가지고 벌금 3년이 딱 징역 3년이 딱 나왔단 말이죠. 그럼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위반돼야 안 돼요? 여러분 교재 803페이지 가보세요. 803페이지 가면 어떻게 나와 있어요? 거기 3번 구체적 고찰을 할 때 첫 번째 칸에 거기 예, 기억, 니은 나와 있죠? 니은.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징역 5년인데 1심에서 이게 항소심 가가지고 징역 4년에 플러스 벌금 1억 5천만 원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징역이 줄었죠? 징역이 줄었다. 징역이 들고 벌금이 붙었다 할지라도 이건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가 않는다.
그와 같은 취지로 보세요. 보시면 여기 보세요. 다시 원위치 한번 해보세요. 원위치를 해보시게 되면 지금 징역이 줄었죠. 4년에서 지금 3년으로 줄었잖아요. 3년이 줄고 벌금도 없어요. 벌금도 없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뭐다?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게 아니죠. 그쵸? 됐고, 그 다음에 5번 가볼까요? 자, 5번을 보시면 1심에서 징역 15년에 전자발찌 5년 나왔어요. 근데 항소심 가서 징역 9년에 역시 발찌 이건 5년 나왔고 이건 6년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공개명령은 5년 나왔어요. 그러면 불이익변경일까 아닐까? 일까 아닐까? 이땐 주형만 고려해요. 주형만 고려를 해서 15년짜리가 지금 9년으로 줄었다면 더 가볍게 받겠죠? 징역이 주형이 더 가볍게 받겠기 때문에 이번마다 불이익변경금지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보시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나왔어요. 근데 2심 가니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 나왔죠? 장단기가 줄었죠? 장단기가 줄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발찌 기간이 더 길어졌다 하더라도 이 주형이 줄어들었다면 불이익변경금지가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됐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파기 판결의 구속력을 볼게요. 자, 이것은 의의가 어떻게 되죠? 상소심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 이송했을 때 상급심의 판단이 그렇죠? 하급심을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조문 더 보시게 되면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서는 뭐다? 하급심을 기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정 이유 읽어보시고, 자, 범위 볼게요. 범위 첫 번째 상소심의 파기 판결이다 이게. 그때 상소심은 항소 상고 불문하고 판결은 환송 이송 불문합니다. 그렇죠? 됐고, 그 다음에 파기 판결이라 되어 있는데 판결 말고도 결정도 포함돼요. 뭐 됐어요? 그 다음에 범위 보시면 당해 사건의 하급심을 구속한다 이렇게 보았네요. 자, 판례 볼게요. 상고심에서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소법원 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배치가 되는 판단하면 안 돼요. 구속등하기 때문에. 자, 동그라미 2번. 이 파기 판결은 파기 판결한 상급법원 자신까지도 구속합니다. 아시겠죠? 밑에 보시게 되면 자, 두 번째 줄 상급법원 더 붙죠? 파기 이유란 판단에 기속된다. 기속된다. 자, 일단 끊어보세요. 끊어보시면 다만 뭐다? 전원합작 판결은 안 그래요. 이것은 구속당하지 않아요. 자, 그 이유가 나와있죠. 밑에 보시게 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제 판결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법령 해석에 관한 의견을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가 종전의 판성에 대해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기속받지 않고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자, 됐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또 보시게 되면 자, 항소심의 파기 판사는 당연히 항소심이니까 1심에만 미치겠죠. 그렇죠? 상급법원은 구속력이 없고. 자, 밑에 1번 판단은 법률 판단, 사실 판단 불문하고 모두 하급심을 기속합니다. 자, 2번 중요하죠. 2번 체크하시고. 자, 파기 판결의 구속력은요. 자, 소극적 동그라미, 부정적 동그라미에만 미쳐요. 적극적이나 이런 긍정이 미치지 않습니다. 밑에 나와 있죠? 기속력은 뭐다? 빨간색으로 소극적인 경우만 미친다. 경찰 문제면 12년도 경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따라서 밑에 것도 보시게 되면 쭉 읽어보세요.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소극적인 부정 판단에만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새로운 사실 인정을 할 경우는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여기는 기속력이 없다. 보았네요. 자, 페이지 볼게요. 자, 파기 판결의 구속력은 사실관계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사실관계가 변경이 되잖아요. 변경이 되면 그때는 구속력이 배제가 되어버립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밑에 뭐뭐에 기속되는 것이지만 그쵸? 끊고 새로운 증거가 제출되어서 그 다음에 변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구속력을 받지 않아요. 그때는 구속력이 없다. 변동 세무쳐 보시면 돼요. 세무친 것은 뭐다? 배제가 된다.
또 밑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취지가. 항소 환송 후의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그렇죠? 이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 이상 변동이 생기지 않는데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치? 그치?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지 않아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때는 뭐다? 구속력이 있다는 거지. 자 보세요.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때는 구속받는다. 그 내용이 밑에 나와 있어요. 몰수형 부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 환송되었다고 했을 때 이때 주형을 변경한 조치는 뭐다?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변동이 생겼다는 거예요. 변동이 생겼다. 변동이 생겼다. 1번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되어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렇죠? 않는다면, 즉 새로운 증거가 없다면 그런 말이죠. 없다면 기속된다 그랬죠? 여기는 뭐예요? 위법을 이유로 파기 환송됐다는 말은 새로운 증거가 제시가 됐다는 말이에요.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이 생기는 거지. 따라서 그때는 뭐다? 그때는 기속받지 않는다. 기속력이 없다는 거지. 자, 됐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왔네요. 새로운 증거가 발생하죠. 변동이 생겼죠. 변동이 생겼다면 밑에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속력이 미치지 않는다. 구속력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자, 구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항소심에서 적용될 법령 판례가 동일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변경이 있었다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폐지가 됩니다. 다음 자, 상소심에서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렇죠? 그 부분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다? 다시 판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고 이유로 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력이 없다. 따라서 뭐다? 이 부분은 다시 심리 판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